경기도 김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이곳에서는 해마다 참신한 주제를 바탕으로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가 운영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 진행되죠. 1학기에는 탐구 주제와 관련된 교과 이론을 배우고 학생들이 각자 탐구를 수행한 뒤 개인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학기에는 이 보고서를 포스터로 제작해 발표하고 프랑스 대입 구술 시험인 그랑토랄 방식으로 진행되는 구술 면접 시뮬레이션도 체험하게 됩니다. 통진고의 탐구 프로젝트는 팀 단위가 아닌 개인 연구라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 지식을 활용해 대학 수준의 학문적 문제에 도전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우리가 도전하는 탐구 프로젝트는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을 융합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언어학과 컴퓨터공학은 대학에서 배우는 인문학과 공학을 대표하는 학문이죠. 서로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수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정보 과목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언어학, 암호학, 컴퓨터 공학이 융합된 조금은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게 되죠. 이 프로젝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들 속에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 실마리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먼저 언어의 질서를 어떻게 계량적으로 파악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국어와 영어 과목에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암호를 데이터 과학으로 접근하여 해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수학 과목과 연결됩니다. 이어서 한글은 근대 통신 매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가? 이 질문은 역사 과목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정보 과목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고등학교 각 교과와 관련된 학문 분야 및 탐구 과제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거대한 한국어 코퍼스, 즉 한글 말 뭉치에서 자음과 모음의 빈도를 계산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글자가 계량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순간 문자는 곧 데이터가 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가운데 가장 자주 쓰이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어 음절 구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국립국어원이 공개한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합니다. 연구 방식은 다양할 수 있죠. 직접 손으로 빈도를 셀 수도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알고리즘을 구상할 수도 있으며 파이썬으로 직접 분석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어 문자의 확률적 분포를 파악하면 암호문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자와 패턴을 추론해 해독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탐구는 역사 속으로 이어집니다. 1837년 미국의 화가이자 발명가 세뮤얼 모스는 전신기를 개발하죠.
점과 선만으로 소식을 전하는 이 기계는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며 인류의 통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도 19세기의 통신 기술인 전신기와 만나게 되죠. 과연 한글은 이 새로운 매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을까요? 구한말 대한제국은 전신 운영 규정인 전보장정을 제정합니다. 이 전보장정에는 한글 모스 부호 체계인 국문자모 포마타법, 즉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 각각 모스 부호를 부여한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알파벳처럼 소리를 적는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에 대응하는 부호만 정해지면 전신으로 내용을 주고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죠. 대한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보 학당을 세워 전신기의 원리와 전보 송수신 방법, 그리고 외국어까지 가르치며 전신 제도를 스스로 운영할 전문 인력을 길러냈죠. 이처럼 한글은 근대 통신 매체인 전신 제도와 자연스럽게 결합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점은 대한제국이 전신기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운영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양성했다는 사실이죠. 전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80년대까지 전신은 공적인 업무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현진건의 할머니의 죽음과 염상섭의 만세 전에는 전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1960년대 김승옥의 무진기행에도 전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과목에서는 컴퓨터 공학적 시각이 더해집니다. 학생들은 데이터 압축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를 한글 전신 코드에 적용해 봅니다. 허프만 부호화란 자주 등장하는 정보에는 더 짧은 부호를, 드물게 등장하는 정보에는 더 긴 부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죠. 이 원리는 기존 한글 전신 코드의 한계를 분석하고 더 효율적인 새로운 코드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영문 모스 부호는 가장 자주 쓰이는 2에 가장 단순한 점 하나를 배정하고 등장 빈도가 낮은 문자에는 더 복잡한 부호를 배정했습니다. 즉, 문자 빈도와 부호 복잡도를 반비례시키는 방식으로 정보 전달의 효율을 높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떤 방식으로 부호화되었을까요? 한글 전신 부호는 훈몽자회에 제시된 한글 자모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는 자모 체계의 원리에 맞춰 구성되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죠. 한글 자음과 모음의 실제 사용 빈도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구를 마친 학생들은 기존 한글 전신 코드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부호 체계를 제안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제안한 방식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할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현행 한글 전신 코드와 대안적 코드를 비교 검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변별력을 상실한 대입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전문 교과 융합 구술 시험인 그랑토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탐구 발표 때 그랑토라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2명의 심사관 앞에서 10분 동안 서서 발표를 진행하고
이후 앉은 상태에서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이어가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학생이 탐구 내용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과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그랑토랄은 5개 기준을 4점 척도로 평가해 총 20점 만점으로 채점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탐구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구술 면접 시험을 통해 평가받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대입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융합 구술 시험을 그대로 통진구에 적용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는 허프만 부호화의 원리를 적용해 현행 한글 전신 코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글 말 뭉치 속 자음과 모음의 확률적 빈도를 분석해야 했고, 학생들은 소설 황금벌레를 통해 영어 알파벳의 빈도 분석과 암호 해독의 원리를 먼저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은 소설 속 주인공의 추리를 따라가며 수학과 언어학을 활용해 암호를 푸는 알킨디의 빈도 분석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죠. 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융합 탐구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정보 과목이 서로 분리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언어 구조를 탐구하고 수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역사 자료를 해석하고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쉽지 않은 융합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게 되죠. 이러한 탐구 경험이야말로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요? 우리 통진고등학교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연계하여 교과 기반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융합 프로젝트가 통진고등학교를 대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